걸어다니는 인간 추궁기로 불리는 가수 조명섭은 1999년생으로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지만 누구보다 노래에 담긴 감정을 잘 살리는 가수입니다. 최근에도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 행사 무대 등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출연했던 예능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서는 독보적 감성으로 무대를 물들였습니다. 조명섭은 25세라는 나이가 안 믿기는 깊은 감성과 보컬을 선보이는가 하면 깨알 예능형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웃음까지 책임졌습니다. 오프닝 곡으로 목포의 눈물을 선보인 조명섭은 그 시절의 향수를 그대로 품은 목소리로 감탄을 자아내는 것도 잠시 대결에 앞서 진행된 우연히와의 절대음감 게임에서 바이브레이션과 함께 출력 오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반전 매력을 뽐냈습니다. 이후 소학교 시절에 최승희 선생님께 배운 부채춤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힌 조명섭은 대결에서 눈물 젖은 두만강을 선곡해 인간 추궁기로 불리는 만큼 시작하자마자 소름 돋는 보컬을 선사했습니다. 조명섭은 인생 N회차가 의심될 정도로 뛰어난 곡 소화력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특색 있는 목소리와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게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조명섭은 이날 예측 불가 춤 실력까지 선보였습니다. 조명섭은 강예슬의 나이야 가라 무대를 보며 에너지 넘치는 치어리딩을 선사하며 귀여운 춤 실력으로 엉뚱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대에서는 비장의 무기인 부채춤과 어설픈 외줄타기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조명섭은 독특함으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렇게 밝은 웃음과 함께 활동을 이어가는 조명섭이지만 그런 그에게도 가수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한때 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트로트 가수들은 모두 출연했다고 할 만큼 시작 전에도 그 후에도 큰 화제를 모았던 미스터 트롯의 조명섭은 참가하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에도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모두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인지 조명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조명섭의 식구들은 돈이 없어 빵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하체 장애를 갖고 있어 7세부터 9세까지는 누워만 있어야 했죠.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계속 타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조명섭은 가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일찍 아버지를 열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창시절 때부터 수십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엄마와 여동생과 셋이서 살다 보니 전국 각지의 행사장을 다니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그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 내 인생이 빵점이란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힘을 내야겠죠. 그런 그가 노래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할머니를 위해서였는데요. 먼저 조명섭은 중학생 때 KBS 예능 프로그램 안녕하세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남색 슈트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2대8 가르마를 하고 등장했는데요. 그는 카라에게 인사를 하라고 말하자 안녕하세요라며 특유의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귀엽게 안녕이라고 말하라고 하자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어 인기 걸그룹 카라를 아냐고 묻자 그는 몰라요. 아이돌 노래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라고 대답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40년대 가수 현인을 좋아하는 중학생 아들로 출연한 조명섭은 현인의 노래가 좋은 이유에 대해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 편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라고 말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조명섭은 현인의 신라의 달밤을 구수하게 재현하며 신동엽, 김태균 등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옛 감성을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꿈속의 사랑, 굿세어라 금수나를 완벽하게 소화했죠. 조명섭은 지난 2019년 KBS 노래가 좋아 특별기획 트로트가 좋아의 결선 왕중왕전 무대에서 최종 우승을 하면서 앨범 발매의 기회를 얻으며 데뷔했습니다. 특히 당시 방송에서 신라의 달밤, 대삼의 무초,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등의 노래를 불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를 두고 사람들은 대박 신인이라고 했습니다. 심사위원 하춘하와 설운도가 현인, 남인수의 환생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는 60년대 트로트 태동기에서 타임슬립이라도 한 듯이 트로트의 전설들을 재현해냈습니다. 그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다는 것은 조명섭의 노래를 들은 송혜 선생님이 그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일화가 증명할 정도입니다. 조명섭이 최종 우승자가 되고 말한 소감 역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여러분께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 점수로 평가해 주신 것 같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내 인생이 0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수를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트로트가 좋아에 출연한 이유가 바로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명섭은 3살 때부터 9살이 될 때까지 키워주고 많이 응원해주며 힘들 때마다 일으켜주신 할머니께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출연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트로트가 좋아 1차 예선을 1위로 통과한 조명섭은 노래를 너무 좋아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그만둔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어서 아예 희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조명섭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감을 들은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힘찬 박수를 조명섭에게 보냈습니다. 사실 조명섭은 트롯 신드롬을 일으킨 미스터 트롯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지만 군 입대와 겹치면서 참가를 포기했었습니다. 이미 군에 입대한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군 입대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트로트가 좋아 최종 우승을 하게 되면서 장윤정의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게 되고 일정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소속사의 학비 지원으로 숭실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그는 군입대를 불가피하게 연기했고 이후 그는 대학생활과 더불어 가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회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지만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성공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승 후에도 인터뷰에서 집이 강원도 원주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노래 경연 우승으로 상금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 돈은 제가 군대에 간 이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써야겠어요. 엄마와 초등학교 3학년인 여동생이 걱정이에요 라고 말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트로트가 좋아 이후 행사가 들어오긴 했지만 행사비는 10, 20만 원 선이었습니다. 조명섭은 분명 트로트가 좋아 이후 자고 나니 스타가 됐지만 출연료는 말처럼 호박이 넘굴째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의 마음 씀씀이에서 악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밝게 웃으며 늘 방송에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조명섭인데요. 조명섭은 또래 가수들과 달리 2대8 가르마의 영감님 같은 말투와 행동으로 방송에서 캐릭터를 잡기 위해 무리한 콘셉트를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명섭을 처음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심할 법도 한데요. 실제로 은지원은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조명섭의 말투와 행동을 보고 설정이면 지금부터 풀어라. 해가 거듭될수록 너 스스로가 힘들 거다라고 진지하게 선배로서 우려를 드러내 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분명 조명섭의 이미지는 그간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설정이라고 하기에 그가 보여주는 것들은 보통 내공에서 나올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옛 가수들을 흉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시절의 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현재 가요계에서는 보기 힘든 벨칸토 창법과 중저음의 바리톤 발성에서 따스한 감성과 추억을 느끼게 하죠. 조명섭의 노래는 젊은 세대에겐 신선한 충격을 주지만 그 노래를 향유했던 세대에게는 묵직한 감동을 안깁니다. 한 예로 그가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을 때 주현미는 현인 선배님이 돌아가시고 다시는 그분을 뵙지 못한다는 생각에 슬펐는데 조명섭 씨의 무대를 본 후 현인 선배님을 다시 만난 듯 반가워 오래오래 붙들고 얘기하라고 해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그의 매력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항상 밝게 웃으며 노래하는 모습이 팬들을 모으는데 한몫했습니다. 양옆으로 부드럽게 올라가는 입꼬리 끝에는 옅은 보조개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또한 조명섭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작은 체구의 사랑스러운 미소, 간혹 보여주는 무대 위에서의 어설픈 춤사위도 팬들의 흐뭇한 미소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 형편, 건강 문제 등으로 한 차례 꿈을 접었다가 다시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짐에 그는 늘 감사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때문에 음악에 대한 또 현재의 삶에 대한 진정성이 가득 묻어납니다. 조명섭은 사랑이 많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줄 수 있는 의사 같은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바람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조명섭인데요. 앞으로도 아픔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을 노래로 치유해주길 바라며 계속해서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